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 이노베이션 소장 이용경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체가 강제보험이다 보니까 국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 수입의 소스가 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통제된 가격 수단이기 때문에 소위 말 시장 가격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의료 경영의 부분에 또는 병원 경영 MBA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어떤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 경영 MBA 트랙 5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컨텐츠를 보시면은 건강보험의 수가 체계에 대한 이해, 소위 말하는 급여 자체가 하나의 계약된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가 계약이 어떤 패턴으로 개편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몇 페이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자체의 수가는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 영어로는 People Service 또는 FF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진료비는 보험 수가에 소위 말하는 행위에 대한 볼륨이라든지 빈도라든지 가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죠. 그러다 보니 국내 진료의 시스템들이 왜곡된 형태도 다소 드러나는데 진료의 양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적인 게 이제 DRG,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 비포 서비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면서 현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가 적정하게 또는 저수가로 통제되다는 이런 느낌 하에서 진료의 서비스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구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제라는 걸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에 투입되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의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자체의 비용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어떤 진료 행위를 기준점으로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우리가 점수화시킨 이런 점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상대가치 점수는 보시는 것처럼 의사의 업무량이라든지 진료 비용이라든지 위험도, 진료 행위의 위험도겠죠. 산출하는 5,800여 가지 행위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기준 행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자원 투입량을 기준으로 행위별 점수를 도출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대가치 점수의 컨버전 팩터, 즉 환산지수 점당 가격은 매년 연간 1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조정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료 공급자,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보건소 이런 공급업체 간에 매년 1회 1년간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DRG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DRG는 중증도가 낮은 7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 현재 DRG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7개 질환군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기관이 익숙하고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DRG 시스템을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대되지 않고 있고 신 DRG 제도라고 하는 일본식 제도가 현재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수가 구조는 현재 PPS 상대가치 점수제를 한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RG 질병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대략 한 80년대에 이제 DRG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번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DRG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량, 가격을 진료비로 계산을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묶은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DRG를 포괄수가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러한 DRG의 장점은 의료기관의 어떤 상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한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죠. ERG는 포괄로 수가제를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환자한테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잉된 진료의 손해를 의료기관이 물게 되는 같은 가격이면 서비스 볼륨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행위불수가제와 전혀 반대인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진료의 남용을 억제한다든지 진료비 청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패키지로 묶음이 있다 보니까 행정 비용이 절감한다. 이런 효과가 있고, 단점은 진료 행위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의 정반대적인 현상으로 의료기관들이 서비스의 볼륨을 가장 작게 하려고 하는 과소 진료의 어떤 약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 환자와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입원에서 DRG를 시작해서 외래 환자에까지도 DRG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 제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병원 격리 MBA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병원 경영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아닌 한 20여 강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별 수가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진료 수가는 한 3천여 종으로 되어 있고 약과 진료용 재료대 한 3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종별로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 행위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또는 의원이 있는데 이 같은 진료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 행위료에 가산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가산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은 기본 행위료의 15%, 병원은 20%, 종병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의 가산료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 보상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장단점은 순기능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초에 우리가 1989년도에 건강보험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비용, 저급여, 저부담이라는 3저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진료비, 즉 적정한 수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신 이제 굉장히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빠른 진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IT의 높은 활용을 보이는 부분들은 뭐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스피드 있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IT 시스템이 많이 우리가 빨리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T의 높은 활용도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이용의 소득 간의 형평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순기능적인 면인 것 같고, 행위별 수가제를 한 기본 지불 보상제를 하다 보니까 볼륨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진료비의 증가가 현재의 아마 건강보험 지속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영리적인 공급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들은 의료기관들이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흡수를 하고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서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병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현재 소위 말하는 외곽에 놓여가 있어가지고 제도권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또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다소 이 보상이 늦게 아니면은 하전 수준이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보여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인 거는 최첨단과 입원실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같이 있는 비첨단화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 소위 통합병동, 통합간호 시스템, 간호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다소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양급여에 대한 계약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계약은 의료계의 공급자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 대표자가 매년 진료행위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고 1점당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건지 컨버전 팩터라고 하는 요소에 점당 얼마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매년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 협상의 전가 인상률은 대략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료행위 수가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상대가치, relative value의 진료량과 컨버전 팩터, 환산지수 점당 한 8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곱하면은 상대가치 점수가 쭉 리스트 앞에 있고 거기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거기에 제공된 진료량을 곱하면 수가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년 이제 5월 30일까지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 계약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2024년도에 병원은 1점당 81.2원, 의원은 93.6원, 치과는 96원, 한방은 98원, 약국은 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특이하게 이제 10년 정도부터 아마 환산지수 방법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해 점수를 환산지수 컨버전 팩터에 요양기관별로 다 점수가 다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한 서비스 일물 일가 원칙이 현재 무너져 버렸죠. 같은 진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병원은 81원 점당, 의원은 93.6원이라고 하는 이런 차등적인 현상이 현재 가격 차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병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하면은 국내 의원들로 한때 많이 이 개원 러시가 불었는데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동일한 진료 행위를 할 때 병원은 81원이고 의원은 93.6이라면은 그만큼 의원에 가는 진료 행위 파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러다 보면 의원이 개원을 해서 메이킹 마니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호전되고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때 이런 부분들이 개원을 하게 되는 좋은 환경의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양급여에 대한 방식들을 보시면은 수가 계약 처음에는 이제 임의 수가제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결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쭉 시장 경쟁 시절의 메커니즘이죠. 1951년도까지 했다가 51년부터 73년도까지는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 수가가 아, 허가를 한 신고를 한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통제 메커니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가 고시제가 77년 정도부터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가가 산정하는 방식이었다가 2000년도부터 수가 계약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고시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계약이 통제되고 있는 가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만들어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8% 이내에만 올릴 수가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3%에서 4% 정도에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건강보험의 수가, 건강보험료만 이제 3, 4% 올라가는 것이 재원이 될 수 있느냐고 보시면은 하나의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직장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내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고용주가 50대 50으로 내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급여가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파이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수가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 리소스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건강, 국민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소위 말씀을 드리면은 월급이 인상률이 높을 때는 보험의 수가의 인상률이 오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의 월급에서 예를 들자면 1.9%가 나오고 있고 건강 고용주가 1.9%니까 3.8% 정도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고 급여가 높이 인상이 될수록 그 파이가 고정돼 있더라도 재정적인 파이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더 많이 그 건강보험의 재정 파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건강보험 이사장과 유형별 공급자 단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의협 같은 경우는 수가가 협상이 결렬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의 수가 계약이 협상을 하다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가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 공급자에서 어떤 불만 요소가 있냐면은 수가를 조정하는 조정 기능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이 불만을 터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가 결정 방식이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소위 말하는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ystem, 약자로 이제 RBIVS라고 하는 상대가치 점수제는 수가는 상대가치의 상대가치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의사의 업무량, 어떤 그 액션 행위를 하는데 하나는 상대가치 진료 들어가는 부품이나 비용을 가지고 어떤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고 이 부분의 컨버전 팩터, 점당 방금 말씀드린 80원 또는 90원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의료 수가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은 진료 행위료는 가격 곱하기 진료 양이 되면은 진료비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위 진료비를 줄여서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은 좋습니다. 앞서 보인 것처럼 어, 진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제가 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대가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이 표준 시간, 행위의 표준 시간 또는 강도를 근거로 해서 의사의 업무량, 주 시술사의 인건비, 시설, 장비,
치료 재료 등 치료에 소요된 진료 비용, 진료 감호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의 합으로 얻어진 위험도의 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행위에서 가지고 진료 행위에 이러한 행위의 표준화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의사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은 임상 전문가 패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널에서 약 아까 이게 5,800여 의사의 업무량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환산 지수는 점당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료 공급자, 소위 말하는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매년 방식이 달리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한 5가지가 있는데, 재정 중립 환산 지수,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역량에서 중립적으로 유지를 하는 방법, 원가 기준 환산 지수, 원가를 들어가는 행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 기수입니다. 경영수지 환산 지수는 의료기관이 경영적 상태를 고려한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떤 환산 지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영수지 환산지수는 의료 공급자, 의협이나 병협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있고, 원가 기준 환산지수는 공급자에서 많이, 보험자 단체가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보험자 단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수 모형 또는 또 SGR 모형인데, SGR 모형이 현재는 20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SGR 모형이 환산지수라는 것은 Sustainable Growth Rate라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모형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와 실제치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비율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 SGR 모형은 공급자 중심의 환산지수 산정이라는 그런 일부 논란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상대가치 점수 산출 과정을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급자 단체에서는 행위별의 업무량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고, 의사 행위에 대해서 임상 전문가 패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생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죠. 그래서 해무조사, 원가 행위를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가치 위험도를, 행위 위험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비용도 조사를 해서 의료기관 회계조사 또는 행위별의 의사 액팅에 들어간 행위별 원가,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가진 어떤 위험도, 의사 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서 하나의 점수화, 단일 점수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를 상대가치 점수제로 해서 그 상대가치 점수의 환산지수로 곱하면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아닌 이제 인위적 가격이다 보니까 수가 가산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에 병원 기획이사로 한번 일을 해서 보니까, 심사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참고 자료에 보니까 이 기관에 따라서 또는 질환에 들어가는 어떤 인력의,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인력을 갖췄는지, 간호사 인력의 등급에 대라든지, 의사 학부라든지, 또는 환자, 신생아냐, 소아냐, 노인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수가 체계에 약 28종의 가산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내원한 시간이 야간이냐, 공휴일이냐, 응급이냐, 토요일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 또 이렇게 가산료가 되는,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수가를 단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부분에 보정을 하는 기법들이 계속 늘어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가 자체가 굉장히 소위 누더기가 된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산 시스템에서 수가 계산하는 것이 자주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런 일도 개인적으로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가의 개편 방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편 방안들은 공급자와 보험자 또는 정부가 개입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는 그 부분이고, 시장 가격이 작동하지 않은 어떤 통제된 메커니즘의 가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가산 항목의 원가, 즉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 또는 흉부외과 이런 어떤 기피 진료과 부분에 대한 투입 자원 부분에 대한 점수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것들은 같은 많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내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정신과 이런 부분에도 좀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에서 가산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우리나라 간호관리 차등제가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확보됐냐 비율에 따라 가지고 7등급이 있는데, 7등급은 소위 말하는 어떤 등급 외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70%인데, 이 간호관리료의 70%는 소위 마이너스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제도에 이 간호관리료를 등급을 차등한다는 것은 적정한 간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건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70%가 아예 등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 차동료에 대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찰료와 외래관리료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의사의 그 행위 위험도에 따라서 가산료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정책 진료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 정책 가치에 따라서도 정책 수당을, 정책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어떤 정책, 뭐, 예를 들자면은 소아 부분,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유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 저하를 정진할 수 있는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이 부분의 가산료를 좀 더 개편하고 올릴 그런 어, 부분이 현재 충분히 아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환자의 그 표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 진료를 양적으로 너무 늘려가지고 행위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환자의 양적인 볼륨 자체가 수익을 증대시키다 보니까 진료를 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표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청 진찰료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현재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진찰료에서 기본 행위 외에 추가 행위, 교육 상담이라든지 저희 말하는 다학제 진료라든지 예방적 관리 이런 부분에도 가산료를 조금 더 세분해서 줘야 된다. 이런 것이 2021년도에 진찰료 개편 방안 부분에 나온 부분인데, 롱텀하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점차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